튀는 바둑 매거진 바둑톡톡. 안녕하세요. 바둑계 이슈를 모아 여러분께 톡톡 튀는 바둑 이야기를 전달해드리는 윤선아입니다. 네, 저는 조은설입니다. 선아 씨,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아유, 그럼요. 이번 주엔 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지지옥션배 신사대숙녀 프로 선발전이 있어서 어떤 선수들이 올라왔는지 또 제 나름대로 전력 분석을 하면서 아주 즐겁게 보냈습니다. 전력 분석까지? 네. 그럼 선아 씨의 최애 프로 기전인 지지옥션배 신사팀과 숙녀팀이 어떻게 꾸려졌는지 톡톡 전광판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한 주간의 다양한 대국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톡톡 전광판 시간입니다. 네, 선아 씨가 열심히 보셨다는 지지옥션배 결과부터 전해주시죠. 네, 제17기 지지옥션배 신사대숙녀 연승대항전 선발전이 15일부터 17일까지 한국기원 대회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총 53명이 선발전에 참가한 신사팀은요. 강지성 선수, 김찬우, 최명훈, 오규철, 앙조영, 백대연, 박병규, 이정우 이렇게 8명의 선수가 선발이 됐고요. 52명이 참가한 숙녀팀은 조승아, 김미리, 오유진, 강다정, 김선빈, 이나경, 김경은, 김혜민 8명의 선수가 선발됐습니다. 만 40세 이상 출전 가능한 신사팀은 대체로 젊은 선수들의 이름이 눈에 띄는데요. 최고령은 71세의 오규철 선수입니다. 또 지지옥션배의 터줏대감인 소봉수 선수는 선발전 결승에서 김찬우 선수에게 지면서 이번 시즌에선 아쉽게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네, 이 전기 지지옥션배 개막전에서는 박병규, 김은선 선수가 부부 대결을 펼쳐 이 색다른 즐거움을 주었는데요. 올해는 박병규 선수도 이번 시즌에 합류하게 됐지만 김은선 선수는 아쉽게 강다정 선수에게 막혀 출전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요. 이 김은선 선수를 막아낸 강다정 선수가 바로 박병규 선수의 제자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박병규 선수는 전기 부부 대결에 이어 이번에는 제자와의 대결을 펼칠 수도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보시는 시청자들께 좀 색다른 재미를 또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숙녀팀의 맏언니는 37살 김혜민 선수이고요. 2008년생으로 국내 프로기사 중 최연소인 우리 15살 이나경 선수가 이번 시즌 합류하게 됐습니다. 네, 신사팀 시드는 조한승, 이창호, 유창혁 선수가 받았고요. 숙녀팀 시드는 최정, 김채영, 김은지 선수가 받게 됐습니다. 팀당 한 명의 후원사 시드는 조만간 선정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더 젊어진 신사팀과 더 강력해진 숙녀팀, 과연 어느 팀이 승리를 가져갈까요? 지지옥션배 신사대숙녀 연승대항전은 6월 20일에 펼쳐집니다. 네, 또 하나의 핫한 소식이 있죠. 바로 GS칼텍스배 16강전에서 최정 선수가 한국 랭킹 6위 강동윤 선수를 꺾고 8강에 진출한 그런 소식입니다. 우리 최정 선수의 GS칼텍스배 8강 진출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최정 선수는 8강에서 신민준 선수와 4강을 다투게 됩니다. 백홍석 선수가 신진서 선수를 꺾은 이변도 연출된 게 바로 이 GS칼텍스배 16강이었죠. 강력한 선수들이 탈락하고 있는 가운데 올라가 있는 모든 선수들이 이번이 기회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경기에 임할 것 같은데요. 이변이 속출하는 제28기 GS칼텍스배 과연 누가 우승자가 될지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네, 이 밖에도 치열했던 한 주간의 대국 결과 함께 만나보시죠. 5월 15일에는 제17기 지지옥션배 아마 5국이 진행됐습니다. 박태환 선수가 이윤 선수를 꺾고 승리하면서 소년팀이 3대2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바로 다음 날이었던 아마 6국에서 백여정 선수가 박태환 선수에게 승리하면서 소녀팀 최고참 백여정 선수의 승리로 다시 3대3 동점이 되었습니다. 2023 중국 여자 갑조리그 3라운드 또한 펼쳐졌는데요. 판양 선수가 김채영 선수에게, 황샤오퉁 선수가 김은지 선수에게 승리했습니다. 네, 5월 18일엔 제6기 용선전 본선 16강이 펼쳐졌고요. 신진서 선수가 홍성지 선수를 꺾고 8강에 진출하면서 상대로 김명훈 선수를 만나게 됐습니다. 네, 2023 중국 여자 갑조리그 4라운드는 오유진 선수가 리스시안 선수를 꺾고 승리 가져갔습니다. 김채영 선수가 리허 선수에게 승리했습니다. 5월 19일에는 제28기 GS칼텍스배 프로기전 본선 16강이 열렸고요. 박정환 선수가 설현준 선수를 꺾고 이기면서 8강에 진출, 상대로는 김지석 선수를 만나게 됐습니다. 네, 5월 20일에는 제2기 567 관절 타이밍 한국기원 선수권전 16강에서
박건호 선수와 설현준 선수 대국 있었고요. 박건호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16강 1조 1라운드 1경기를 승리한 박건호 선수는 8강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은 제2기 567 관절 타이밍 한국기원 선수권전 16강이 열렸고요. 이원영 선수가 원성진 선수를 꺾고 승리했습니다. 5월 22일 펼쳐진 YK 건기배 6라운드 원성진 선수와 변상일 선수 대국에서 변상일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다음 신민준 선수와 김순구 선수의 대결에선 신민주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가장 핫한 바둑계 이슈부터 궁금한 이야기까지 다양한 바둑 이야기를 해보는 바둑을 담다 시간입니다. KB 바둑리그에서 올해 처음으로 이 초읽기 방식이 아닌 피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한국 바둑의 핵심 무대라고 볼 수 있는 KB 바둑리그에서 왜 피셔 방식을 선택했을까요? 이번 주 바둑을 담다에선 바둑의 제한시간 방식에 대해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솔 씨, 이 초읽기 방식은 도입된 지도 아주 오래됐고 또 바둑 팬이라면 아주 익숙한 그런 방식일 텐데요. 이 피셔 방식은 조금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짧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이 피셔 방식이란 제한 시간의 일종입니다. 바비 피셔라는 전설적인 체스 선수가 고안해낸 방식이라 피셔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그러한 만큼 이 체스 경기에서 널리 사용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매수 둘 때마다 제한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이 바로 이 피셔 방식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초 추가 피셔 방식이라면 매수 둘 때마다 제한 시간이 20초씩 늘어납니다. 제한시간 10분에 20초 추가 피셔 방식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조건에서 10초를 생각하고 첫 수를 뒀다면 10분의 제한시간에서 10초를 생각했으니 남은 제한시간은 9분 50초가 되는데 한 수를 두었으니 여기에 20초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남은 제한시간은 9분 50초에 20초를 더한 10분 10초가 되겠죠. 만약 제한시간이 10초 남은 상황에서 한 수를 두었다면 남은 10초에 20초가 더해져 제한시간은 30초가 되는 식입니다. 자, 그럼 선아 씨, 네.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네. 만약 제한시간 30초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네. 5초를 생각하고 다음 수를 둔다면 남은 어. 시간은 몇 초가 될까요? 제가 또 숫자 약한 건 어떻게 하시고 이런 질문을 우선 30초가 있는 상태에서 5초를 생각하는데 썼으니까 25초. 여기에 또 20초가 한 수를 더서 20초가 추가되니까 45초가 되겠죠? 맞나요? 아주 잘하셨어요. 저는 선아 씨가 당연히 맞추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다행입니다. 맞춰서. 네, 이런 식으로 한 수를 둘 때마다 시간이 누적되는 것이 바로 이 피셔 방식의 핵심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시간 누적 방식 또는 증초 방식이라고도 불립니다. 네, 같은 20초 방식일 때 초읽기 방식이라면 1초를 생각하고 두든 19초를 생각하고 두든 다시 무조건 20초가 세팅이 되는데요. 이 피셔 방식은 남은 시간에 20초가 계속해서 더해진다는 게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피셔 방식에 대해서는 뭔지 정확히 알았는데요. 근데 올해부터 이 KB 바둑리그에서 처음으로 초읽기 방식이 아닌 피셔 방식을 도입을 했어요. 그 이유는 또 뭘까요? 아주 심플하게 말한다면 바로 이 피셔 방식의 장점이 많아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전 세계 바둑대의 대부분이 초읽기 방식을 선택하고 간혹 타임아웃 방식을 택하기도 하는데요. 이 두 가지 방식에는 각각 단점이 있습니다. 초읽기 방식의 가장 큰 단점은 경기 진행이 좀 루즈해진다라는 점입니다. 이 초읽기 방식은 초읽기에 돌입할수록 시간을 많이 쓰는 것이 이득이 되므로 선수들이 당연한 장면에서도 시간을 많이 쓰면서 생각하다 보니 아무래도 경기 진행이 좀 느려지면서 관전자들은 지루함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제한 시간을 다 쓰면 벌점을 받거나 시간패가 되는 타임아웃 방식은 선수 입장에서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고요. 불리한 선수가 일부러 시간 공격을 하면서 경기가 지저분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피셔 방식은 이 두 가지의 단점을 보완한 경기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아요. 저도 바둑TV 중계를 볼 때 단수인데 왜 안 두지?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 초읽기 방식의 단점으로 꼽을 수 있는 루즈해지는 경기 진행이 바둑이 스포츠화가 되고 또 TV 중계도 활성화되면서 지금 시점에는 더 큰 단점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 초읽기 방식과 달리 피셔 방식은 당연한 장면에서는 빠르게 착수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한 수를 둘 때마다 시간이 생기므로 이 두면서 당연한 장면에서는 시간을 누적시켜두고 조금 어렵다, 고민을 해야 한다라는 장면에서는 그 누적된 시간을 충분히 쓰면 되기 때문에 이것이 피셔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타임아웃 방식에 비해 우리 선수들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고요. 관전자 또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관전할 수 있겠죠. 여러모로 아주 장점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외에도 더 많은 장점들이 있을까요? 대국 소요 시간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것도 피셔 방식의 장점입니다. 이 한 수를 둘 때마다 늘어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언제 끝날지 미리 예측을 해보는데 좀 더 용이합니다. 예를 들어 제한 시간 10분에 추가 누적 20초의 방식으로 대국을 한다, 250수를 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최장 소요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 곱하기 250을 하면 5,000초의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 두 선수의 제한 시간 20분을 더해 본다면 1시간 43분 20초의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최장 경기 시간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다면 TV 바둑 중계 또는 하루에 많은 경기를 치러야 하는 아마추어 대회의 경우에는 언제 끝날지 대략 예측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은서 씨 설명을 듣고 보니까 정말 이 피셔 방식이 굉장히 바둑과 잘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피셔 방식으로 바뀐 KB 바둑 리그를 보면서 개시원이 사라졌다는 게 가장 큰 차이다라고 느꼈거든요. 아무래도 개시원이 초를 계산할 수가 없다 보니까 선수가 직접 시계를 누를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변화도 어떻게 보면 좋은 변화다. 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피셔 방식은 방송 대국이어도 기계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또한 선수가 직접 기계를 누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리그 초반에는 종종 시간패가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 선수들이 직접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한 인터뷰 함께 만나보시죠. 본인이 누르는 것도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 그게 더 뭔가 좀 깔끔하다고 생각해. 근데 요즘 시간패가 너무 많죠. 너무 이슈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직접 누르는 거는 괜찮고 그렇게 바뀐 게 맞는 것 같은데 조금 이제 원래 누르던 시계랑 좀 다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적응이 덜 돼서 직접 누르는 게 사실 공정하다고 생각해서 맞는 방향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선수들이 좀 준비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직접 스스로 누르잖아요. 좀 어떠세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좋아요, 사실. 아, 좋아요. 좋아요. 직접 누르는 직접 게. 누르는 게 원래 좋다, 원래도 좋았고 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오는 것도 나는 괜찮던데. 여기 오는 거. 여기도 나는 괜찮던데. 버튼이 그게 철권이랑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어렸을 때도 많이 해가지고 저는 아 나도 그래서 그런가 오락실에 많이 다녔어. 네, 선수들도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 시계를 본인이 직접 누르는 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네요. 이 올해 첫 도입된 방식이다 보니까 시간패 이슈들도 있었는데요. 그리고 대부분의 선수들이 익숙해지면 별 문제 없어 보인다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피셔 방식의 많은 장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장점만 있을 것 같진 않아요. 단점으로 또 꼽을 수 있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이 피셔 방식 자체의 단점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피셔 방식이 도입이 되면 아무래도 경기 진행이 빨라질 테고 이 방식이 익숙하지 않은 선수들에게 경기력 저하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대국을 하는 선수들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모든 선수들이 대부분 훈련을 초읽기로 장기간 해왔다 보니 이 방식이 익숙하지 않아서 새롭게 좀 적응을 해야 된다라는 고충도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경기 진행 속도가 빠른 만큼 이 속기파인 선수들에게는 조금 더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장고파인 선수들은 걱정 혹은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저희 바둑톡톡에서 프로 선수들을 대상으로 이 초읽기 방식과 피셔 방식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지금 두 개가 굉장히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네. 피셔 방식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확연히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자, 이쪽에서 봐서 그런가요? 네. 네, 여기 가운데 붙여준 선수들도 보이네요. 그러네요. 은솔 씨였으면은
이 초읽기 방식과 피셔 방식 어느 쪽에 붙이셨을 것 같나요? 저는 이 재미와 흥미를 더 위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네. 보니까 피셔 방식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은 의견이 반대인데요. 저는 아무래도 좀 신중하고 생각을 좀 오래 해야 하는 타입이어서 제가 바둑을 뒀더라면 초읽기 방식에 붙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 대국을 하는 선수들은 어떻게 생각했을지 좀 궁금한데요. 네, 그래서 선수들의 인터뷰도 한번 봐야겠죠?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근데 보는 재미는 피셔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약간 아직 적응이 좀 잘 되는.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피셔에 붙였어요. 전 옛날부터 피셔 방식으로 막 모든 대회들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요. 일단 시청자분들이 보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두는 입장에서도 좀 더 시간을 활용하기가 좀 더 편한 것 같아서 그래서 피셔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속기를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고충 같은 건 전혀 없고요. 빠르면,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면 없을수록 좀 더 선호하는 편이라 오히려 피셔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가운데 있네요? 원래 초읽기가 좋았는데 피셔 두니까 생각보다 재밌어서 네. 속기가 약해서 초읽기를 선택했습니다. 네, 피셔를 골랐고요. 이유는 아무래도 좀 전략적인 이유가 있고 좀 시간을 좀 저축할 수 있을 때 좀 저축하는 게 좀 메리트가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서 뭐 둘 다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 요즘 시대의 흐름은 아무래도 피셔가 좀 더 잘 맞지 않나 생각해서 피셔를 골랐습니다. 피셔가 다 좋긴 한데 이제 좀 시간을 아끼려고 하다 보면 좀 경솔한 실수가 좀 나올 때가 있어서 빨리 두려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럴 때가 있는 거 말고는 그래서 특별한 불편함을 느낀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피셔를 선택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초읽기가 좋은데 대세가 피셔이기 때문에 피셔했습니다. 두는 사람은 좋은 게 없는데 시청자들이 더 재밌게 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둑리그 이렇게 피셔 방식으로 해보니까 이게 더 합리적인 것 같고 시청자분들도 보시기에 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족자리를 정해놨어도 이제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고 이제 두는 경우가 많은데 피셔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립할 수 있으니까 이게 더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죠. 작년에는 이제 1시간짜리였는데 올해는 20분 20초 피셔다 보니까 훨씬 더 긴장되는 거 같고 아무래도 실수가 훨씬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좀 더 긴장되고 좀 선수들한테는 좀 더 좀 힘들어진 것 같아요. 선수들한테. 근데 이제 바둑 팬분들이 보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좀 좋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바뀐 부분 뭐 굉장히 만족하는 부분도 있고 좀 약간 아쉬운 부분도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 좀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이 지금 바둑계에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피셔 방식도 예전부터 좀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해가지고 재미도 있는 것 같고 보는 사람 일단 재밌어요. 저도 바둑을 관전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마지막에 에이스 결정전 나와서 두는 것도 재밌고 변화가 좀 좋은 쪽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뭐 성적만 잘 내면은 더 재밌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수로서 선호도를 보면 조승아, 한우진 선수처럼 이 속기파 선수들은 적극 환영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조승아 선수는 모든 대회가 이 피셔 방식으로 바뀌면 좋겠다, 고충도 없다 이렇게 시원하게 말을 해줬습니다. 반면 조한승 선수처럼 속기가 부담스러워서 이 초읽기 방식을 더 선호한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 본인은 초읽기 방식을 선호하지만 대세가 피셔 방식이라서 피셔를 선택했다라고 해준 강유택 선수의 인터뷰도 재밌었습니다. 네, 송지훈 선수는요, 선수 입장에서는 힘들지만 바둑 팬분들이 재미있게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피셔 좋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었고요. 이원영 선수의 경우에도 피셔 방식도 좋고 전반적으로 바둑계가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좋다라고 덧붙여줬습니다. 한 기사에 의하면 최정구단은 이 피셔 방식에 대해 찬성이다. 대국 시간을 거의 정확히 예측할 수 있고 빨리 두면 시간을 축적할 수 있어서 합리적이다 라고 했고요. 신진서 구단도 피셔 방식은 경솔한 실수를 유발할 수는 있지만 바둑의 재미를 생각할 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단순돼도 시간을 꽉 채워서 두는 건 재미를 떨어뜨린다. 그걸 자연스레 없앤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다 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선수로서 피셔 방식에 대한 호불호는 있지만 이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선수들이 이 피셔 방식이 합리적이고 또 관전할 때 재밌고 좋다는 데에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선수들의 의견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둑 팬분들의 의견이겠죠. 저희 바둑TV 유튜브를 통해서 팬분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봤는데요. 총 590여 명이 투표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64%가 피셔 방식을 더 선호한다. 또 29%가 초읽기 방식이 좋다. 나머지 7%는 둘 다 괜찮다라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네, 역시 바둑 팬분들 입장에서는 이 피셔 방식을 더욱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KB 바둑 리그에 이어서 올 7월부터 열릴 한국 여자 바둑 리그에서도 피셔 방식이 도입된다고 하니까요. 우리 팬분들께서 더욱더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는 바둑의 제한 시간 방식에 대해서 그중에서도 피셔 방식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바둑이 스포츠화가 된 지금 팬이 없으면 프로 선수도 존재할 수 없겠죠. 초읽기에서 피셔로 제한시간 방식이 변화하는 건 합리적이기도 하지만 또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기 위한 어쩌면 당연한 수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변화의 초입에 서 있는 지금, 이 과도기적 상태를 잘 극복하고 적응한다면 더 박진감 넘치고 재밌는 대국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우리 선아 씨가 나날이 바둑에 대한 흥미가 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혹시 최대 기전이라고 할 수 있는 KB 한국 바둑 리그 네. 포스트 시즌 진출팀이 지난주에 결정이 됐거든요. 혹시 보셨나요? 알죠. 당연히 봤습니다. 이 다른 경기들과는 달리 많은 선수들이 나와서 팀을 꾸려서 진행을 한다는 게 굉장히 독특하고 또 재밌더라고요. 그러면 재밌게 보신 것 같은데요. 네. 혹시 좀 응원하는 팀이 생겼나요? 은설 씨도 예상하셨겠지만 우리 신진서 선수를 응원하기 때문에 저는 킥스 팀을 함께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 역시도 뭐 모든 팀들 응원합니다만 이번 시즌 정말 압도적인 기량을 보여줬던 전관장 천록팀이 통합 우승까지 차지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팀들도 사랑해 주시고 또 저희 프로그램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재미있는 바둑계 소식을 원하신다면 위클리 매거진 바둑 톡톡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